다음에 다른 질문을 이렇게 좀 기경제 얘기 좀 해야 되는데. 예, 기경제 말씀해 주시죠. 예. 기경제도 이제 경제 얘기하면 요즘 이제 경제 공경제 얘기하면 막 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저기 서브스크립션 경제 그다음에 온 디맨드 경제, 깃 경제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뭐 부스러기 경제까지 제르미 부스러기 경제까지 얘기했던 경제 제가 제 책의 핵심 정리를 제대로 쫙 해놨는데 예. 공유 경제가 이제 시민 중심의 경제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면 공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공급 쪽에서 보면 깃 경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하는 대표적으로 공유 경제. 그다음에 소비 쪽에서 보면 온 디맨드 소비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온 디맨드 소비인데 문제는 온 디맨드 하다 보니까 귀찮아. 그래서 나 매주 매달 그냥 정해놓은 대로 그냥 오게끔 하고 싶어 하면 서브스크립션 경제라는 거는 우리말 뭐죠? 서브스크립션 경제라는 거는 온 디맨드 경제의 특별한 케이스예요. 예, 뭐 구독 경제 같은 느낌이죠. 구독 경제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공유 경제를 딱 크게 하나 놓고 공급 쪽의 경제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 쪽의 경제가 있고 이제 온 디맨드 경제, 소비 쪽은 그 다음에 구독 경제. 그런데 전체적으로 이 공유 경제를 멀리서 바라다 보면 보니까 공유 경제는 그 자원을 서큘레이트하네, 재생산하네. 그리고 온 디맨드는 보니까 오너십보다는 액세스를 하네. 그러니까 적금 경제, 그 다음에 순환 경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인파워드 사람들이 중심이 되는 그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거를 인터넷 경제는 공경제로 얘기하고 각각의 특징별로 나타나는 공급 쪽이냐 소비 쪽이냐 이거에 따라서 하이라이트가 되는 것에 따라서 그 경제란 얘기가 나오는데 공유 경제 안에 전체에 풀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경제도 사람들이 그 기경제에서 아까 플랫폼 노동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모든 변화에는 혼란이 있기 나름입니다. 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 거를 흔들기 때문에. 기존 가지고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유경제 말고 큰 흐름 중에 미국의 그 조사인데 옛날처럼 이 MZ 세대는 기업에서 자기 다니는 회사가 자기를 내세우 대변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 가장 중요시하는 가치가 자기 유연한 자기 생활이에요. 그러면 일단 제도가 받쳐주지 않아서 그렇지 흐름은 기경제로 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흐름을 놓고 기경제를 판단해야지. 기경제 때문에 지금 이게 부스러기 경제니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거는 극복하고 미래로 가야 될 거지. 기존의 그 흐름이 그렇게 있지만 제도의 한계 때문에 여기서 손해를 보든가 아니면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를 부각을 시켜서 그 큰 흐름을 막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중요한 거는 그러면 미래로 가는 거니까 그게 절대적이냐 아니죠. 우리가 공유경제로 뭘 하는 거 사람 살고 좋게 하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제대로 하시고 예. 말씀해 주십시오. 계속. 제대로 해결해야죠. 예. 만약에 제대로 해결 못하면 안 해야 돼요.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큰 흐름을 보고 최근에 그런 사건 사고들이 있을 때마다 이제 플랫폼 노동자라고 해서 이제 부정적인 용어들을 많이 남발하다 보니 이게 긍정적인 면도 있고 예를 들어서 진짜 남는 시간에 유휴 시간에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시간을 써서 이제 부가가치를 올릴 수도 있고 이런 건데 그게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것도 좀 안타까운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이게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원래 코로나가 딱 왔을 때 공유 경제가 이거 굉장히 힘들겠다라는 생각을 누구나 다 가졌죠. 근데 조 박사님 그 책 안에는 코로나에 그 공유 경제에 답이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을 하셨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전동 킥보드도 잘 나가고 다시 에어비앤비도 이렇게 올라오고 공유 주방도 올라오고 막 이러는 거 보니까 코로나에 대한 기본적인 컨셉으로선 남이 쓰는 거 안 쓸 것 같은데 이렇게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어요. 공유 경제가
이 공유로만 보는데 인터넷에 뭐 참여 오픈 공유의 공유로 보면 예. 그 이해가 좀 다른데요. 이거거든요. 공유 경제는 그냥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뭐 흐름이라는 예, 게 예. 개인들이 이제는 개인들이 엄청나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3D 프린터가 있으면 내가 공장이고, 예. 그리고 API 이용하면, 내가 내 지능이 100배 늘어나고, 예. 예? 너 드론이 있으면, 또 엄청난 미디어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예. 상황에서, 보면, 혁신 기술 기반으로 인파워된 시민들이, 그 뭔가 경제적 가치를 만드는 거라고 하면, 예.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10년이 앞당겨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기술들이 일반화되면 더더군다나 그 사람들이 더 시장의 공경제가 커진 거란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유 경제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구체화된 모습을 한 게 지금 미국에서 리먼 브라더 사태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 생명 위협이 왔다 그다음에 오는 거는 더 큰 위협은 경제적 위협이에요. 그 경제적 위협을 어떻게든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극복하기 위해서는 경제가 정말 경제적이어야 돼요. 효율적이어야 돼요. 경제가 그러면 정말 경제적이어야 된다. 그렇죠. 아니 물건도 저기 나눠서 효율적으로 쓰고 예. 그 다음에 그냥 그 사놓고 누리지 않는 게 아니고 누리고 싶을 때만 사고 누고 싶을 때만 사고 그 다음에 집안 차지하고 있는 쓸데없는 것 갖다 상실감도 없이 다른 사람한테 팔고 그 다음에 돈 들고 사기도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유 경제가 뭐 개념적으로 뭐 시민 중심의 경제라고 얘기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 효율적인 경제예요. 혁신 기술 이용해서. 그러면 경제적 어떤 그런 위기가 오면 다른 사람들이 ROI 가성비를 따진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공유 경제예요. 그러니까 리먼 브라더 사태 때 어떻게 됐냐면 많은 은행원들이 직업을 잃었거든요. 예. 근데 지분이 있어. 모기지는 내야 돼. 근데 당장 금방 어디 취직은 쉽지 않아. 그러니까 그때 이제 숙박 내놓고 뭐 공유 숙박이 이렇게 뜨고 이렇게 했던 거고 그리고 이제 여행 다니는 사람들도 뭐 다양한 숙소도 니드도 있지만 좀 싸면서 뭐 이런 측면 경제적이면서 그게 이제 맞아서 이제 플랫폼 연결이 그렇게 된 거거든요. 따라서 우리 지금의 현재 어떤 이런 그 경제 위기는 두 가지 관점이다. 하나는 기술 혁신이 워낙 이제 일반화 더 됐고요. 예. 두 번째는 이 경제 위기가 주는 이런 상황 때문에 효율적인 경제인 공유 경제가 엄청나게 급부상되고 빠르게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그 가장 전형적인 예가 뭐냐면 당근마켓이죠. 당근마켓 한번 보세요. 정말 뜻밖이었어요. 당근마켓 옛날에 코로나 이전에는 집에 큰 침대가 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뭐 밖에 나갔다가 와서 잠자고 하는 게 몇 시간 안 되잖아요. 근데 재택을 하다 보니까 집에 이제 큰 가구 이런 것들도 공간을 차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그런 거 치우고 싶어. 근데 사람이 못 치우는 게 뭐냐면 상실감이에요. 근데 그걸 누구가 판다고 하면 치울 수 있잖아요. 공간 확보하고. 치우기 상실감도 없이 돈도 벌어. 좋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당근마켓 한 거고, 그 다음에 일반인들은, 나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소비를 해도 이게 좀 비용을 낮추면서도 새 거하고는 다르지만 이렇게 누리고는 싶어요. 그럴 때 연결을 해준 게 당근마켓인데 또 장점 중에 뭐냐면 기존에 온라인을 뭐 하다가 이게 뭐 사기당하면 어떻게 되나 이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서 얼굴 보고 그다음에 확인하고 이러는 거야. 그것도 동네에서. 그래서 당근마켓이 쿠팡 다음으로 지금 MAU 같은 게 높은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저는 최근에 그 당근마켓에 뭐 사실 얼굴 안 봐도 돼. 집 앞에 놔뒀으니 그냥 가져가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실감을 갖지 않는 것만 해도 엄청난 일이에요. 그거는요. 그래서 뭐 사회적으로도 좋죠. 왜냐하면 그게 쓰레기로 나갈 게 리사이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아나바다 운동이 공유경제 이름으로 해서 당근마켓을 대체를 한 거예요. 당근마켓 누가 띄우려고 한 것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 반면에 사실은 그 동네 주변에 자기 근처에 있는 사실은 예전에 이제 동네 그런 아나바다 같은 그런 경우 그게 대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졸업하는 친구들이 자기 후배들한테 싸게 팔기도 하고 저기도 하고 이게 옛날부터 그랬던 거였는데 이게 말씀하신 그런 인터넷으로
네트워크가 되면서 플랫폼으로 변하면서 이게 엄청 뜬 거죠. 다양한 걸 주고 지금 사고 팔고요. 예. 그다음에 또 뭐 성공 요인이 이건 이제 하이퍼 로컬이라고 하는데 동네 중심으로 한 것. 이게 사람들이 공유 경제고 뭐고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워낙 그게 자연스러운 거라서 굳이 뭐 공유다라고 표현을 하지 않아도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게요. 기술을 입힌 내가 혜택을 받고 있어. 그거 안 좋은 거잖아요. 뭐 더 잘하시지만 우리가 자연스럽게 공기와 같이 기술 혜택을 입는 거. 공유경제도 공유경제다 이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누구나가 다 사용하는 거. 이 정도가 돼야 사실은 그게 기술 칩터로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되는 거니까 지금은 거의 그렇게 돼가고 있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 가까이에서 당근마켓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판 위호민 에어비앤비를 보면 그 12년 된 회사인데 예. 지금 뭐 150조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이 시국에 100조까지 물론 뭐 그 유동성 확대라든가 이런 이슈도 있지만 100조의 IPO 했거든요. 예, 예. 그게 그 에어비앤비가 그 마지막에 망하니 많이 이러면서 20조 밸류론가 이렇게 저 자금 2조가를 확보했는데 그거의 5배예요. 그 다음에 그게 그 가치가 오를 때는 150조까지 갔어요. 에어비앤비가요. 그게 그 가치가 어느 정도냐면 메리엇, 힐튼, 하얏트, 예, 그죠? 그 1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그 하얏트나 뭐 인터컨티넨탈 이런 데는 뭐 기껏해야 한 100억 달러 정도의 가치밖에 안 되는데 지금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은 소유하지 않은 그런 에어비앤비는 1200억 뭐 1000억 달러 넘는 100조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그 12년 된 에어비앤비가 예. 100여 년 된 호텔 체인 5개의 총가보다 높아요. 높죠. 그다음에 말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실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이쪽에 있으면서도. 두 번째 부킹닷컴하고 예. 익스피디아닷컴의 총가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한쪽은 호텔 산업에 대변하는 탑5고요. 밑에는 온라인 트래블 에이전시 탑2 그룹. 우리가 이런 뭐 여러 뭐 아고다니 뭐 호텔드스토 이런 다 그런 게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의 거대 그룹보다 가치가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에서 일어난 일도 공유 경제고, 그다음에 거시적으로 이렇게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